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렬형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구조에 따르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직렬 하이브리드와 병렬 하이브리드 그리고 복합 하이브리드로 나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복합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복합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동력을 나눠 쓴다 그래서 동력 분기형 하이브리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이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별도로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 지금 유체크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음, 카카오톡으로 어, 지금 그 오픈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오픈톡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 여기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어, 그 안에 있는 그 링크를 따라서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내용을 받지를 못했으면 어, 이 강의 안에 제 전화번호 이 내용으로 이 전화번호로 본인의 핸드폰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면 링크를 별도로 보내서 오픈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어, 오픈톡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은 좀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합 하이브리드입니다. 복합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동력 분기 하이브리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내연기관의 어떤 그 출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 경로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전기적 경로를 통해서 차륜으로 이 바퀴로 갈 수 있도록 동력을 분할해주는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뭐 주요 그 동력 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유성기어라는 기어를 통해서 이 변속기를 통해서 어, 어, 기계적인 이런 그런 부하를 좀 경감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모터가 두 대가 있고 가운데에 유성 기어를 통해서 엔진의 이런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부스트나 회생제동 뭐 이런 그 부하점 이동 같은 것들을 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별도의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축전을 했다가 뭐 동력 부하 뭐 동력이 뭐 필요할 때 좀 전부하는 어떤 이런 하이 토크가 필요할 때 전기를 보조를 해서 이 전기적인 그런 동력을 전달을 해서 요 유성 기어가 적절한 동력 배분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연료 소모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는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변속기 하나 안에 모터가 두 개 또는 하나 또는 다수의 여러 개의 유성기어 세트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엔진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모터와 그리고 어, 종감속기 앞에 모터가 붙어서 이런 직렬 모드를 구현을 하기도 하고 가운데 있는 클러치가 붙게 되면 구동축에다가 직접적으로 모터가 토크를 어, 보조를 해줌으로써 힘에 대한 부분들을 엔진이 조금 적게 써서 같은 동일한 양의 어떤 그런 토크를 낼 수 있도록 직렬 모드와 병렬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눠서 쓸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이런 직렬 모드 같은 경우는 충전과
구동을 나눔으로써 전기적인 그런 구동력 자체가 유리할 때에는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급가속이라든지 아니면 언덕을 주행을 할 때 좀 고토크와 하이토크가 필요한 부분의 그런 영역에서는 엔진이 같이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엔진이 주가 될 수도 있고 모터가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병렬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저속의 도심지 주행이나 출발 때만 이런 식으로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방식을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고속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상시 운행 모드 자체는 이런 전기 모드의 직렬 모드로 운행을 하다가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급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배터리의 축전량이 모자랄 때 이럴 때 엔진을 구동시키는 엔진을 보조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력 분기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응용이 가능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병렬 모드에서 이야기했던 그 P1과 P2, P3, P4 모드의 그런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모드의 주행 자체도 가능한 그런 형태의 주행 그 구조적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복합 하이브리드는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동력 비율, 동력 분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이랑 모터가 힘을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의 배분이 틀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에 대한 부분이 동력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은 이런 변속기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면서 모터가 이런 변속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유성 기어 세트가 별도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업이랑 클러치로 구성이 되는 이런 그 유성 기어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계산만 잘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동력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유성 기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적절한 기어 세트와 기어 비를 계산을 잘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 모터 자체가 2번 모터 자체가 별도로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전기 모드를 구현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이 축 자체에서 뭐 토크를 둘이서 같이 이 모터 두 개가 같이 토크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효율이 높죠. 뭐 에너지 변환의 단계 자체가 적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높은 이런 엔진 자체가 이 구동축에서 주요한 그런 그 토크를 담당을 하면서 전체적인 힘을 제어를 하고 부가적인 부분으로 이 모터가 제어를 받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부분들은 비율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 부분들이 굉장히 큰 효율을 그런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비를 개선을 하고 출력을 좀 더 높게 만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효율 계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업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수업에서는
효율이라 그러면 무조건 곱하기 나누기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누기도 잘 없고 다 곱하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할 비계산 비율이고 효율이기 때문에 다 곱하기예요. 저 밑에 뭐 마이너스가 보이기는 하는데 저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한번 하시면 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알파벳하고 이런 입실론 같은 이런 로마 숫자 뭐 숫자가 뭐 이렇게 하고 뭐 로마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거 다 간단화 시켜서 그냥 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냥 간단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엔진하고 모터가 별도로 힘을 나눠서 출력을 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엔진이 내는 출력에서 엔진이 가져가는 이 분할 계수를 곱해주면 엔진 출력이 나오죠. 거기서 그냥 곱하는 계수예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50% 정도의 효율을 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입실론이라는 이 상수 값은 그냥 0.5예요. 0.5. 엔진 전체 출력에 구동력으로 엔진이 바퀴 쪽으로 가야 되는 힘에 뭐 분할 계수가 50%라고 하면 엔진은 50%의 힘을 내는 이런 50%를 가지고 가는 효율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전체 효율의 퍼센트 분할 계수값 너 0.5만 힘내봐 이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값의 최종적인 출력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엔진의 출력 값은 전체 출력에 곱하기 이 분할 계수다. 간단하죠. 그리고 1번 모터의 효율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도 뭐 되게 뭐 어려워 보이네요. 이상한 꼬부랑 글자예요. 그죠? 우리 이거 생각하지 맙시다. 얘 똑같이 효율 몇 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얘가 0.5라 그랬으니까 얘가 한 0.2쯤 된다고 칩시다. 0.2, 0.3 뭐가 됐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전체 그 엔진의 효율 값에 곱하기 또 효율 값을 곱하는 거 이걸 뭐 에이 복잡하다 또 뭐 이렇게 또까지 하냐. 그죠? 전체 효율에 곱한 값에 분할 값에 얘 효율값 곱하면 그냥 모터 값이에요. 그냥 전기 출력값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냥 계수값에 곱한 거에 효율 몇 프로인지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모터 마찬가지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계적으로 엔진이 가져오는 값은 이 분할 계수 얘가 0에서부터 1 사이라 그랬죠.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효율이니까 1에서 뺀 값을 전체 값에다가 내연기관 출력에 곱해주면 기계적인 효율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계적 경로의 출력값을 더하면 축토크가 되겠죠. 이 값을 곱하면 이런 형태로 가면 최종적인 기계적인 효율값이 나온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휠로 가는 이 출력 자체는 전체 최종적으로 전기적으로 가지는 이 출력값과 기계적으로 가는 이 출력값의 합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비율이 각각에서 0에서 1 사이에 있는 이 비율에서 두 개의 값들을 나눠서 효율로 계산을 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결국은 효율은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1 마이너스 뭐 0.5 그리고 여기는 0.5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0.5, 0.5 해서 반반 써서 두 개 합치면 1이 된다라는 계산식인데 이걸 이렇게 참 복잡하게 써놨다. 그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곱하면 된다. 곱하는 거고 그리고 전체 값에서 빠지는 나머지 값을 계산하는 거면 1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온 또 뭐 희한한 거 나오네 또.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신감이 좀 붙는다. 그지? 요 앞에서 분명히 저 숫자 그 알파벳과 이 숫자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 곱한 값
다 곱한 값에 나누기 하는 거. 효율이니까 당연히 나눠주면 효율이지. 그쵸?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 이 입실론 값과 효율 값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에 대한 부분을 더하면 전체 효율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값을 구하려 그러면 1 마이너스에서 이 값 해주면은, 그래서 더하면 나머지 값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값들에 대한 분할 계수 자체는 효율에 대한 부분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이 분배되는 그 비율 자체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효율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지금 계산 수 자체가 아니라, 이 뒤에 보다시피 이 전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계산 수식이 아니라 이 계수 값이에요. 이 계수 값을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정하느냐를 지금 여러분은 보시고 있습니다. 이 기계적 전달 경로에서 에너지 손실 자체가 어떤 그런 기계적으로 물리는 기어기 때문에, 이 톱니가 물고 물려서 힘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효율을 나타내게 되죠. 상대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컨버터 뭐 어쩌고 또 하나, 또 이거 그냥 모터예요. 모터. 이 모터하고 이 모터에서 나오는 회전력이나 자력 자체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전기 에너지를 다시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이 컨버터에서 나오는 에너지 손실 자체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관건이 됩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에너지 손실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효율 자체를 높게 자꾸 그 최대한 제어를 해줘야 에너지 로스를 줄일 수 있고, 그 부분이 하이브리드의 효율의 아주 키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키포인트 자체는 뭐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뭐 비중 작게 설계하면 알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일단 집어치우고 계산 수식 한번 봅시다. 계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갖고 값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수식으로 나오면 이것만 기억합시다. 대략적으로 90% 이상의 효율을 만들라 그러면 이 입실론 값은 0.3보다 적어야 된다. 그래야 90%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가정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요즘 그 엔진에서 나오는 효율 자체는 대부분 다 99%가 나오기 때문에, 변속기가 1단에서만 95% 정도가 나오고요, 출발할 때. 나머지 운행 구간에선 99%의 효율을 냅니다. 그래서 이 99%의 그 효율과 전기적 경로에서 뭐 컨버터랑 뭐 모터가 각각 뭐 85%, 0.85 정도의 어떤 이런 그런 그 효율을 낸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전체 경로가 곱하면 72% 정도가 나와요. 이 72% 정도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0.9가 나옵니다. 이 0.3보다 작아야 요 값들이 1 마이너스 해갖고 요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0.3보다 작아야 1 마이너스 값이 여기 나오니까 요 전체 값에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어 범위가 되겠죠. 작아야 빠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키가 되고요. 그래서 0.3 이하라야 이 입실 동력 배분 비율 바꿔 얘기하면, 전기가 담당하는 힘이 0.3, 30% 이하라야 변속기의 전체 효율이 90%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값들을 0.3 대신에 0.35, 0.25를 집어넣고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90%보다 높거나 낮거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 자체는, 이 그 동력 분배 그 비율의 계수 자체는 0.3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부분을 리포트로 내놓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따가 지금 이 수업 요거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안 들으면 리포트 못 쓰겠죠, 그죠? 자, 봅시다. 0.3 대신에 0.35 넣고, 0.3 대신에 0.25 넣고 각각 계산을 하면 90%보다 낮은 값 하나와 90%보다 높은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 분할 계수를 0.35를 넣은
변속기 효율 계산하는 거 하고 0.25를 집어넣어서 요 0.3이라는 숫자 대신에 계산한 값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 요 수업 끝나고 나가는 리포트입니다. 한글에다가 잘 써서 계산을 해서 넣으면 되겠고요. 이 값은 한글로 올리지 않아도 돼요. 손으로 써서 종이 한 장에다 손으로 써서 사진을 찍든지 스캔을 뜨든지 해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런 수식 같은 거를 한글로 잘 만들어서 쓸 수 있다 하면 그냥 한글로 작성을 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요 한글 파일에다가 집어넣을 것은 요거 집어넣은 거, 요거 집어넣은 거, 요거 집어넣은 거 해서 총 3개를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입실론이 0.35일 때, 0.3일 때, 0.25일 때 이런 조건에서 동력 분할 변속기의 효율이 몇 %인가를 계산을 하시오라는 형태로 리포트 문제를 낼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요 강의 내용을 잘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력 분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추가 기능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나올 거고요. 병렬 하이브리드의 그 기능들이 작동 결과로 나타나는 전류 절감이라 그러는데 병렬 하이브리드가 나타내는 이런 장점들은 엔진의 직접적인 구동력을 보조를 해주고 부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전부하 상태의 그런 회전과 남는 힘 자체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요. 밑에 얘기했다시피 앞에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이 내연기관의 부하와 회전 속도 의 최적제요. 그러니까 엔진이 가장 좋은 그런 연비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간에서 엔진이 운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남는 그런 구동력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충전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구동력 자체를 저장을 했다 사용을 하고 별도의 로스량이 없이 이런 로스량을 전부 다 배터리가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력에 단절이 없는 변속 및 안락한 발진. 이거는 유성기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그런 그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이빨 형태의 그런 그 형태에 물리는 형태의 다단의 어떤 그런 그 변속기이기 때문에 변속하면 생기는 변속 충격이 발생하는 게 별 수 없어요. 그런 변속 충격 자체가 생기지 않고 그런 그 어떤 동력 제어를 해주기, 동력 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구동력 단절이 없는, 그러니까 뭐 웅 하면서 하고 퉁 떨어졌다고 웅 하면서 퉁 떨어졌다 하면서 차가 꿀렁꿀렁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이 가속을 하면서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운전과 정속 운행에서 파워트레인의 총 효율이 병렬 하이브리드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파워트레인의 뭐 가감속이 있는 이런 운전이나 아니면 뭐 쭉 가는 이런 운전에서 아무래도 엔진은 전부하 상태에서 효율이 높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그 부분들의 남는 출력과 그런 토크 부분들을 모터로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동력 축하고 모터하고 엔진이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 자체가 좀 많이 힘들지만 동력 분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구동력 자체를 엔진하고 모터 쪽으로 적절히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효율 자체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하려 그러면 뭐 시스템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뭐 기어도 들어가야 되는 이 그 유성기어 자체가 뭐 톱니바퀴들의 연속이에요. 뭐 뒤쪽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기계적인 그런 장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변속기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변속기구 두 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뒷부분의 유성기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터랑 엔진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고 모터가 뭐 한 두 개 정도 최소한 두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동력이나 배분이나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고 이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추가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매핑을 바꿔줘야 되고 제어 조건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고 이런 단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연비를 개선하고 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무게가 무거워서 연비가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실제로 뭐 이런 단점이 있는 하이브리드가 옛날에 있긴 했지만 좀 예외를 치고 나중에 대면 수업에서 에피소드 형태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